반갑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미국장이 어째 푸르딩딩 한 것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S&P 500도 마이너스 0.3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좋지 않네요. 자, 시작 전부터도 뭐 별로 좋지 않았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작은 보합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이제 반등 시도가 한 번씩 있었네요. 그죠? 1시경부터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 보이시죠? 미끄러지고 두 차례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점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모양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올라가려는 걸 자꾸 털어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낙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부담 요소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아직 안 끝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회장을 하더라도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론은 또 3.4% 정도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쪽 관련한 부분 쪽에서도 조금 부진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칩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뭐 마이크론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뭐 더 괜찮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잘 팔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아쉬운 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4200 한 70 뭐 그렇게 넘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아니냐, 4227이었던가요? 그때 신고가가요? 그 자리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이었고, 오늘 4200 한 30 정도까지만 가도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탁 찍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 딱 해서 끝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12만원 오늘 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근데 마이크론이 올라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약간 주가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매수세 몰리면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보시면 기술주 부진의 산타랠리가 휘청. 산타랠리 기대감도 뭐 어쩔 수 없었다, 계속 하락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 먼저 보죠. 뉴욕 증시 산타랠리 기대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이 별로 없네요. 내용이 별로 없고, 그래요. 요거 한번 볼까요? 기술주 부진의 산타랠리가 휘청, 은값은 $80 돌파 뒤에 9% 하락했다고요? 여기도 뭐 난리가 아니네요. 그죠? 자,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2025년 마지막 주의 첫 거래일, 그러니까 얘네들 아직 더 남아 있어요, 시간이.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은의 가격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되어 있네요. 종목별로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두드러졌다. 엔비디아가 1% 정도 하락했고요. 브로드컴은 0.78%, 팔란티어는 2.4% 급락, 2.4%도 급락인가요? 아무튼 하락. 오라클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역시도 약 1에서 0.69까지 떨어졌다. 낙폭 자체가 크진 않은데요. 그죠? 그리고 올라온 종목은 따로 얘기를 안 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 상승했다. 뭐 그렇게까지 압박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부담 요소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시 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다고 보기 좀 그런가요? 괜찮다고 하기 좀 그렇고, 반도체 지수는 한 0.4% 정도 빠지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네, 아무튼, 네, 분위기는 좀 그러하구나. 네, 그런 정도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에서도 그냥 계속 보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으니까, 네, 너무 그런 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번 주가 약세는 지난주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흐름이 되돌려진 것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산타랠리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되돌렸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서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적은 만큼, 그죠? FOMC 회의록이 그것도, 네, 우리는 장 폐장한 다음에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 두 자릿수 상승률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기술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오후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오후가 아니죠? 네, 오늘 저녁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빠지든가 말든가 내일, 오늘 이제 어제 미국장이 올라가 줬어야지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정말 터치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또 모르죠. 오후에 기대감을 통해서 쫙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우리는, 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마이크론이 올랐다. 그럼 우리도 이거 올릴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AI 쪽에서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야. 네, 뭐 누구든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 보시고, 특별하게 악재는 없어요. 그냥 많이 올라서 좀 떨어졌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 거라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 새벽쯤 되는 거죠? 네, 오후 2시니까. 네, FOMC 의사록인데, 이 FOMC 의사록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이벤트로 남아있으니까 이 얘기가 된 거죠. 금리 인하를 좀 시켜놨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네, 뭐 좀 축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2026년도에도 AI가 거품인가라는 질문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I가 거품인지 아닌지는, 네, 모르겠고, 일단 AI를 위시로 한 그런 산업 발전은 계속될 것 같다. 이것은 정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우크라이나가 푸틴 관저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트럼프가 그럴 때 아니야, 나 지금 화난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트럼프가 자꾸 개입하는 것도 화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리고는 뭐, 하이브, 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 통보에 하이브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게 하이브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네,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네. 자, 12만 전자, 64만 닉스가 현실로 들어왔다. 내년 초 역대급 호황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정말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연말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투자 경고가 풀린 하이닉스가 6% 넘게 폭등했다. 요거 이제 투경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 치고 넘어간 모습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계속 연결될 수 있을진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하이닉스 역시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실적 좋아지고 판매량 늘어나는데 뭐가 문제긴 하겠습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29일부터 시행된 한국거래소에, 네, 투자 경고 지정이 해제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이 1조 6천억, 외국인이 1조 5천억 순매수했고요. SK 하이닉스에는 1조 3천억, 외국인이 2조를 샀네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매수가 더 많아졌어요. 네,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 한 달 동안요. 그래서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2월 기관 매수 상위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 역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다. 대단하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네, 시장 분위기가, 네,
그렇게 막 곤두박질 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시장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1,000조 원이 넘잖아요.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 1,000조 원대에 달하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네, 시장은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시장이 딱 지수 포인트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오르는데 지수는 왜 이거밖에 안 올랐지? 이렇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별로인 거예요. 대부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만큼 지수가 또 잘 올랐어요 라고 생각된다면 전체로 다 오르는 거겠죠.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는데 지수 괜찮네, 그럼 다른 거 다 올라가는 거고, 주가 떨어졌네 그러면은 네, 당연한 얘기인가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대형주들이 우리는 가중평균 방식이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의한 움직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 대형주 쪽에 올인해 주는 게 일단은 정답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삐져나오는 돈들은 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개별 주나 이런 것들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이 우상향이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대형주에 씌워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번 산타 랠리가요, 내년 초 1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1월 초에 CES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되는 4분기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등등등 실적 기대감, 성장 기대감이 빵빵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아마 수익을 더 끌어올리는, 또는 지수가 한 단계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시기에서 이제 상반기 안쪽에 들어와 있을지 바깥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정의 양상을 한번 보여야 되겠죠. 네, 그 조정이 이제 그냥 지금처럼 잠깐 들어오는 조정이 아니라 그 추세를 한번 흔들 만큼의 어떤 강력한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예고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것들은 닥치면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맞으면 아프겠지만, 역시 이쯤에서 날아갈 것 같은데 머리에 힘 빡 주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래도 좀 덜 아프죠. 아프긴 아프겠죠. 근데 좀 덜 아플 겁니다. 아니면 뭐 헬멧을 써버려. 그럼 하나도 안 아프죠. 네,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 랠리 속에서 그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들 하시면 되겠죠. 자,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네,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 요소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식? 저는 운동 갈게요. 네, 운동 사실 안 가죠. 네, 운동 안 가고 게임하러 가겠지. 2030 세대에, 네, 김 빠진 소맥 문화의 주류주가 휘청하고 있다. 술을 요즘에 안 마신다고? 네, 술 잘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살짝, 네, 연말연시인데 지금 보시면, 강남거리도 좀,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고 연말 분위기 되게 안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나 꺼려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의는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봐서는 네, 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아니면 주식을 다 해가지고 그쪽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죠. 네. LNF가 애프터마켓에서 11% 급락했어요. 이게 뭐 하한가 맞았다 보시면 되죠. 네, 근데 3조 8천억 원에 대한 계약이 날라갔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잘 봐보세요. 2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LNF가 대체로 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11% 넘게 급락했다. 3조 8천억 원대 규모의 계약이 사실상 해지됐다는 소식에 매도세가 몰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까지는 하더라도 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때 한번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에 뭐 2차전지 안 좋은 거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잘 봐보세요. 자, 3조 8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973만 3016원으로 감액됐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LNF에서 뭐라 했느냐? 공급 물량 변경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변경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물건 잘 안 팔리니까 다음에 살게. 미안해. 공급계 해지하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23년도 2월에 LNF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3조 8천억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다. 제품 공급 기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품 공급 기간은 24년 초부터 25년 말까지 2년간이었다. 25년 말이죠. 25년 말. 네. 이거를 어제 시간에서 공시를 한다고? 네. 장중에 가만히 있다가 이거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좀 있죠. 또 한 가지. 네. 24년부터 25년까지 2년입니다. 지금 25년이 끝났어요. 오늘로 끝납니다. 네. 뭐 내일까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내일은 결산일이기 때문에 은행이 놀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3조 8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1,000만 원으로 감액된 거예요. 24년부터 25년 말까지 공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지금 25년 말이다. 뭔가 딱 그냥 느낌이 딱 오시죠. 이거 이미 공급 계약이 해소가 취소가 됐거나 잘 안 되고 있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죠?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어제 저녁에 공시했다. 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네. 2차전지 쪽에서 요즘에도 계속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죠. 네, 잘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다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기차 쪽에만 매달려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ESS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또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쟤네는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겠죠.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스피로 넘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약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좀 있네요. 2025년 말까지 2년간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4조 원 정도 되는 공급 계약이 1,000만 원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은 그냥 샘플 정도 납품하고 끝난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납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점검을 통해서 뭔가를 주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올해 끝나니까 야, 뭐 하루 이틀 만에 3조 원, 4조 원대에 달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 때려가지고 야, 그냥 그렇게 해버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야, 그러니까 2년 동안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요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를 좀 입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괜찮겠지만 이 대규모 공급 계약 해놓고 실제 납품을 잘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단한 충격적인 요소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냥 얘는 얘 혼자만의 어떤 이슈로 지 혼자 얻어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쪽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2차전지를 요즘에 매수를 할 때도 ESS라든지 전고체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유리하다라는 거고, 2차전지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냥 뭐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유지만 좀 잘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고요. 좀 더 지켜봅시다. 일단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포지션들 정리 잘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네, 마지막 거 정리 잘하면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고가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는 찍어주고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그래도 뭐 오늘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네,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한 번씩 또 찍어주고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걸 아침에 진행한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아침에 따라 들어가면은 된통 물릴 테고요. 천천히 좀 보세요. 그리고 오후에 사더라도 네, 물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오후에 매매를 하는 것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대응하는 거라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오늘은 네, 매매 거래량이 좀 많이 적을 거예요. 왜냐면 내일부터 휴장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좀 적어서 아마 종목 간의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주의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까지 다 파이팅해서 아주 그냥 불살라 보자고요. 네, 오늘까지 좋은 결과 만들어서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2025년도를 보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